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각 전문가들과 함께 이 증시에 대한 시각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증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웹캠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의 지난주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자동차의 좀 강세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화산 공장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2030년까지 이제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총 24조 원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또 북미도 지난 주말도 이제 얘기했던 게 전기차에 대한 신차를 이제 32년까지 67%까지 이제 올린다고 했던 만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왕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기차 이제 MS나 이제 캐파에 대한 증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현대차나 기아 북미 진출에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달에 도요타 이제 새로운 CEO도 취임을 하고 있고 결국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2차 전지 관련 매도 리포트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대폭적인 좀 찰실한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헬,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냈던 이제 포스코홀딩스까지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물량들이 사실 좀 어제 반도체나 중국 리오프닝 엔터주와 같은 좀 분산되는 좀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주까지 조금 더 확산되는 좀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또 포인트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아마케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아마케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낙폭 가대로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약 개발 좀 이슈도 서서히 있었던 만큼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좀 많은 좀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황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좀 신약 치료제에 대한 이벤트나 일정들, 특히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강세들이 조금씩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단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크게 좀 우려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좀 대형주나 좀 중소형주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나 이런 임상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제약바이오로 좀 올랐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가장 이슈가 있었던 애플북스가 좀 막판에 관련해서 좀 웹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워낙 이제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에 대한 시장들이 북미나 일본에서 가장 큰 굉장히 인기를 끄고 있고 이제 MS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애플북스가 실제로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웹툰 관련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국내 시장이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던 상단을 뚫어낸 가운데 섹터별로도 상당한 크로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가 좀 내려간 자리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채우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굉장히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매크로적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쯤에 나왔던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대부분인데요. 지난 2월달 CPI는 한 6.0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헤드라인 5.0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컨센이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컨센이 대략 5.2%였습니다. 일단은 3월 같은 경우 유가도 거의 60달러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차라리 이제 4%까지 좀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왜냐면은 이미 4월 달에는 이미
$80대까지 유가가 올라왔던 만큼 결국에는 3월은 어느 정도 물가가 좀 많이 잡히고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대로 그대 똑같은 이제 5.6%대 나왔었거든요. 결국 그 이유는 뭐 주거비나 아니면 중고차비나 관련된 물가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는 4월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물가 잡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그날 바로 나왔던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결국은 많은 연준위원들의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은행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 당겨줄 수 있다, 시기가 좀 당겨줄 수 있다는 여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5월 4일날 FOMC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리 0.25% 올리는 게 대략 한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 75%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을 바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결국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 한 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이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실 그동안 좀 한쪽으로 쏠렸던 수급 현상이 2차 전지로 많이 좀 몰렸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뭐 리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뭐 2030년까지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당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좀 그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가치가 높으면서 오히려 그에 대한 수급들이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퍼졌다는 거죠. 뭐 가장 중요했던 뭐 자동차나 그리고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 엔터 그리고 게임 회사 그리고 다른 어디라 할까요? 뭐 AI나 관련된 뭐 로봇 관련주도 조금 단기적인 뭐 이슈도 보였던 만큼 물론 제일 세게 움직였던 게 결국 제약바이오였죠.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좀 다양하게 분산된 수급 쏠림이 좀 퍼져 나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시장이 더 이끌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른 수급이 조금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한 게 대략 한 30군데가 됩니다. 대부분 1분기 때는 90% 이상이 오히려 실적이 생각보다 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실적들의 회사들이 조금 대거 좀 포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테슬라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향후에 또 다른 이제 가격 인하 이슈가 더 나올지 여부와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냐 아니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좀 수급 변동성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이나 TSMC, 뭐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물론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기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기대치가 재고일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ASML 같은 경우도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EUV 장비를 증설을 뭐 확대해 나가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뭐 발언들이 통해 가지고 좀 반도체 이슈도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이고 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TSMC도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던 만큼 매출은 꾸준하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 부품주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소형 관련주에 대한 좀 파산 이슈도 있었던 만큼 좀 은행주들은 조금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JP모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시티그룹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모스트리아 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들에 대한 결국 상승 추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중요하죠. 사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3천억 정도에 대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한국 콘텐츠
네, 잠깐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은행에 대한 실적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JP모건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테슬라나 반도체 대형 은행들의 그런 실적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 이제 연합에서 사실 작년 1월달 같은 경우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에 대한 결합을 이제 승인을 이제 안 해줬고 이제 새롭게 하나그룹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유럽 연합에서 18일 정도 먼저 당겨서 기업 결합을 이제 승인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고 18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에 대한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관련해서도 좀 대우조선의 양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꾸준히 보여왔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지분 같은 경우도 하나가 49% 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나 시스템과 만약에 HSBN지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좀 조선사들 중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흐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좀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시장에 또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오늘 저위성 궤도에 대해서 좀 시험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통신 3사들에게도 향후에 좀 협조 관련이나 향후 판매에 대한 촉구도 했던 만큼 오늘 또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까지 상당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 결합 심사 계속해서 공정위에서 약간씩 좀 잡음이 있었는데 과연 그대로 심사가 좀 최종적으로 괜찮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모닝 브리핑부터 마켓코 헤드라인까지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스페이스 X의 지구 궤도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서 관련 종목들도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과장님 이번 주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똑같은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또 개별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도 그동안 리튬 관련 가격도 계속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소극적인 타이트한 부분도 조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실적 시즌인 만큼 이거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아니면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좀 섹터 전반에 대한 흐름도 이제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매크로적인 이슈보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늘도 그런 섹터 관련해서는 조금 가장 중요한 좀 일주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시즌에 따라서 또 섹터별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분산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빛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사실 지난주에 증권사에서 좀 상단으로 제시했던 2,550선을 일단 코스피도 좀 넘긴 상태고 공매도도 많이 쌓였다고 하거든요. 좀 과열 양상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번 주에 좀 증시 흐름이 지지부진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2,500을 뚫고 2,600 가까이 왔던 만큼 조금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좀 부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쪽에 쏠렸던 섹터의 흐름이 아니라 좀 다방면에게 좀 흘러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중국 쪽 관련 리오프닝 이슈도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게임도 그렇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콘서트 일정이 시장에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아마 1분기 실적은 사실 중국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월별 데이터, 특히 면세 데이터나 아니면
카지노 호텔 관련된 이제 입국에 대한 좀 데이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때는 중국 리오프닝은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이슈 같은 경우는 좀 1분기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섹터 순환매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업황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리오프닝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주도주 업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건강한 시장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좀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이 꾸준하게 지속이 됩니다.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요. 이 연준이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게 될지 5월에 FOMC 전에 좀 살펴보시면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모닝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